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 전문가 강백호입니다. 1월 12일 1월의 2주차 일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주중에 비가 온 관계로 목요일 마무리 조교 때까지 거의 주로가 흥건하게 물에 젖어 있었는데 아마도 일요일 정도 되면은 12% 내지는 또 겨울철에는 물이 잘 안 빠지죠. 여름철과 틀려서 아마도 한 조금은 다습한 내지는 불량주로 형성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앞선에 나가는 마필을 좀 유리하게 평가를 해 주셔야 될 일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강백호가 경마 여기에 오신 모든 경마팬들께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은 강백호가 앞으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경마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실시간을 할 수가 있는데 1000명이 안 되면 실시간을 못하고 이렇게 녹화를 통해서 경마팬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데 최근에 지금 경마 방송도 대세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경마팬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백호가 좀 유저분들이 좀 적습니다. 1000명을 채워야 실시간 방송을 하는데 그게 진행이 되지를 못해서 좀 염체를 불구하고 경마팬들께 좀 구독자 수를 좀 늘려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자,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강백호의 경마TV 이렇게 찍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경마는 토요경마와 달리 조금은 배팅권의 충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차권 마필만 잘 찾아 나간다라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요경마 강백호가 준비한 서울 승부처 589 11 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도록 하겠고, 자, 부산 3경주 6경주 배당 냄새가 납니다. 자, 부산 3경주 6경주까지 현장 승부처를 공략을 하는 만큼 함께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1월 10일 일요경마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 일요경마입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요경마는 충마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후착도 압축을 최대한 해야 되겠고, 또 후착 마필들을 배당으로 노리느냐 인기마에서 붙여 저배당으로 때리느냐가 중요하다. 자, 1경주부터 재미없습니다. 3번 그레이트칸 직전 12번 게이트에서 외곽 선행 이후 널널하게 입상의 첫 입상. 자, 이번에 유승환 기수가 승부조교 아주 칼을 갈았습니다. 청당 컬림이랑 병합을 하는데 말이 아주 뛰고 싶어가지고 미쳤습니다. 그냥 대가리 놓고서 때리면 됩니다. 자, 후차권의 6번 라오나이도 직전에 아쉬움을 남겼고 이번에 따라가는 전개인데 나름 이번 경주는 이혁 기수가 직접 훈련까지 했고 직전 경주의 외곽이었지만 자, 3번, 6번이 빨갱이 배당이지만 한 방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경주고, 자, 2마리까지는 못 갑니다. 여기서 딱 한 마리만 더 본다라면 바로 5번 용마 루구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페더럴리스트의 자마인데 주행조구 검사 때 한 번에 능력 미달을 했죠. 그때 상당히 발주가 늦어졌는데 요번에 7번 티즈 블랙과 같이 병합훈련을 하면서 걸음을 늘렸고, 또 주행조구 검사 때 박태준 기수 좀 나름 잘 탔는데, 자, 이번엔 멀로 기수가 직조를 하면서 의지를 보인 만큼 자, 3번 6번이 원장이고요. 3번 5번이 반주력 막권, 딱 2방 막권으로만 때립니다. 자, 나머지까지 때려서는 이건 도저히 환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2방 막권 36 주력에 3호 반주력으로 1경주 정리합니다. 자, 2경주 1300m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경주 태역 자마 기념 경주인데 안쪽에 3번 우아룡과 11번 나의 전설, 이 국산 6등급 마필을 제가 월요일 새벽 조교 때 설명을 드린 마필이 또 공교롭게 2마리만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 3번 우아룡 같은 경우는 직전에 선입전개 이후 마지막 끝걸음 제가 월요일 새벽 조교 때 다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게이트까지 좋아졌고 앞장도 가고, 자, 3번 우아룡 대가리 놓고, 자, 후차권 11번 나의 전설 직전에 따라가는 전개였는데 이 마필이 아직은 말이 예민해가지고 직전 경주에도 이 재갈을 좀 교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빅투더빅이라는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외산 4등급. 그 녀석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그러고 오히려 거리가 1300m로 늘어난 게 더 좋습니다. 자, 배당은 없습니다. 3번 11번 강백호의 새벽조교 추천마 딱 한 방입니다. 이거 3번 11번 한 방으로 때릴 겁니다. 그냥 종칠 때까지. 배당이 1.5배가 됐든 1.0배가 됐든 2.0배가 됐든 그냥 종칠 때까지 써놔야지. 종칠 때까지 한 방. 3번 11번. 자, 정리하고 3경주로 갑니다. 자, 3경주 1300m입니다. 국산 5등급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조금 배당의 냄새도 나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안쪽에 8번 페더럴 킹이 직전에 초반에 약간의 샌드위치 늪발을 하면서 방해를 받고 아쉬움을 남겼고, 자, 안쪽에 1번 둘이라는 마필도 최근보다 게이트 이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 직전 경주의 원더풀 루비와 영광의 비트 11번과 같이 뛰면서 착차가 거의 뭐 1마신 정도 뿐이 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게이트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 녀석을 한번 놓고 때려보고 싶은데 등짝이 2기회 기수라서 조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훈련 상태도 좋은 1번 둘이, 자, 거기에 8번 페더럴 킹. 자, 여기 8번 영광의 비트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좀 사연이 많았죠. 유승환 기수가 타고. 초반에 앞에 나가지를 못했는데 중간에 따라가다 조상범위가 300m 지점부터 결승선 250m, 약 한 50m 공간을 샌드위치가 되면서 말을 추진을 못하고 시종 질질질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조상범위가 지난주에 조교를 했는데 상당히 걸음이 좋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전력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또 앞선의 빠른 마필 3번 안목항까지 앞선에 나가려고 치고 나올 텐데 3번 안목항 같은 경우는 부담 중량이 상대적으로 3.5kg가 늘어난 반면 나머지 마필들은 부담 중량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강백호는 11번 영광의 비트. 자, 한 마리 마필을 더 본다면 6번 천세만세. 요거 정말 계륵 같은 마필이죠. 자, 하지만 예전에 10월 달에 페더럴 킹과 같이 거의 동반 입상을 했는데, 아니 페더럴 킹은 이빠이 대가리 팔리는데, 대가리까지 팔리는데 6번은 안 팔리면 서운하죠. 또 레이스 전개도 6번 천세만세가 페더럴 킹보다도 더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6번까지 노리겠고요. 자, 최종은 11번 영광의 비트를 놓고 때립니다. 발은 마른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상범위가 다시 한번 외곽에서 한 템포만 빨리 레이스를 펼쳐준다면 이번에는 와야 되지 않느냐. 자, 새벽 훈련도 상당히 좋은 만큼 11번 놓고 1번, 8번, 6번 3번이 조금 선행을 가서 버틸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공백도 있고 뭐 훈련 상태는 좋습니다만도 뭐 11번, 3번까지는 뭐 알아서 조패들 하시길 바라겠고, 강백호는 11번, 1번이 원틀입니다. 11번, 1번이 원틀이고요. 11 놓고 8번, 6번 후공막권으로 추천드리면서 4경주로 갑니다. 자, 4경주 1000m 경주고요. 이번 경주도 인기마 접전 경주. 이놈 저놈 다 때려서는 돈이 안 되는 경주. 자, 5번 레이디 켈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데뷔 전부터. 자, 그런데 송재철이가 아주 여유 있게 우승에 성공을 했고, 이번에 또 최범민 기수가 원래는 재철이랑 따블이 돼 있죠. 3번 초동 로즈와 5번 그 레이디 켈리, 이 두 마리를 지난주부터 송재철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3번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주 5번 레이디 켈리가 좀 더 뛰어줄 수 있다. 자, 5번을 놓고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우선적으로 3번 초동 로즈가 일단 발빠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 없고, 또 5번 레이디 켈리를 송재철이가 타봤고 두 마리 훈련을 해봤기 때문에 레이스를 좀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3번. 자, 4번 게이트에 있는 아워 사이먼이라는 마필도 직전 걸음은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선행이 발이 빨랐거든요. 이번에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 4번 아워 사이먼 김용근 기수가 다시 한번 최근에 입상 여세를 몰아서 밀고 나갈 마필이고요. 자, 6번 빅플랜이라는 마필이 문제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좀 모래에 민감한 마필이라서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 월요일 날 공교롭게도 4번 아워 사이먼이 이렇게 내측에서 앞에 훈련을 할 때 이 빅플랜이 뒤에서 따라가면서 마지막 결승선을 지나면서 뒷직선까지 길게 소화를 했는데, 이 6번 빅플랜도 직전에 뛰는 걸음은
그렇게 뭐 만만한 사이즈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13조 특성상 승급전에 어떤 승부를 던질까, 어떤 카드를 꺼내 들을까, 또 이렇게 안 팔릴 경우에는 조금 인기도에 밀려 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승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 막권 전략은 5번을 놓고 일단 때려 들어가는 마필은 6번입니다. 배당 쪽으로. 5번, 6번. 자, 거기에 4번과 3번까지 붙여보자. 자, 9번 최강마도 팔리는데 게이트도 외곽이고 승급전이고 직전보다는 좀 더 좀 말이 좀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9번 최강마는 선행을 못 나갔을 때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5번, 6번 주력 막권 추천드리고요. 5 놓고 3번, 4번까지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 13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총 12마리가 출전한 가운데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1번 비욘드라는 마필. 뭐 현장에서는 뭐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고, 또한 레이스 전개도 유리하고, 또 직전 경주 12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을 만나서 시종 외곽 주행 속에 또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결승선 100m를 남겨놓고 안으로 기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12마리 중에서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갈까요? 안쪽에 1번 비욘드와 9번 대지자랑, 이 두 마리가 발이 빠른 마필들인데, 저는 이번 경주 1번 비욘드가 한 템포만 빨리 붙여 나온다라면 오히려 게이트가 불리해진 9번 대지자랑보다도 앞선에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녀석은 뒷심 여력까지 갖추고 있는 500kg가 넘는 덩치 마필이고, 또 외산 4등급 느닷이라는 마필과 병합훈련 시, 자, 1번 비욘드 이번엔 와야 된다. 무조건 와야 된다. 자, 대가리 놓고 때립시다. 자, 후차권에서 마필이 9번 대지사랑과 11번 엔젤킹스타인데, 이 레이스를 풀어가다 보면은 1번과 9번이 전개가 거의 비슷하게 겹칩니다. 즉 1번이 선행을 나가든 9번이 선행을 나가든 두 마리가 1300을 손잡고 땡땡이 막권으로 들어온다. 그럼 다른 마필들은 손가락 빨고 앉아 있어야죠. 자, 그래서 저는 9번 대지사랑은 직전에 1번 게이트의 최적 전개의 편안한 선행 속에 끝걸음이 묻어졌다라면 검증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직전 경주에 아쉬움을 남긴 11번 엔젤 킹스타를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출발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을 이후에 좀 안으로 기댔습니다. 그러면서 따라가다 별다른 걸음을 끌어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서승훈 기수로 기승 교체를 했고, 또 소속 좀 아이필들과 강하게 병합훈련을 했고, 이 마필은 11월 11일 날 서승훈이 같았고, 그때 당시 직선주로 해서 좀 앞측이 앞선이 좀 뭉치자 이렇게 사이를 뚫고 나오는 그런 뚝심 여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11번 엔젤 킹스타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마필의 능력보다는 기승기수가 더 무서운 6번 VIP 킹이라는 마필입니다. 사실 35번을 뛰었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만도 이번에 파이널 프린트라는 마필과 병합훈련 시 오히려 어차피 1번, 9번이 들어오려면 두 마리가 댕댕이 막권으로 앞에 가서 끝나는데,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6번 VIP 킹 같은 경우는 1번, 6번이 한진말이거든요. 한진말로 똘똘마리로 같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한 마리 마필 3번 타임 투게더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초반에 출발과 함께 밖으로 기대면서 좀 끌리는 모습 속에 김도현 기수가 상당히 그 마필과 싸우면서 걸음을 다 끌어내지를 못했는데, 이 마필이 12월 6일 날 경주력을 놓고 본다면 준속도 나와줍니다. 바닥에서 움직이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3번 타임 투게더도 인기마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최종 막권 전략은 1번, 11번이 원작 막권입니다. 자, 거기에 1번을 놓고 6번, 3번 두 마리 마필만 추천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합니다. 자, 다음 경주는 5경주 부산 경마 1경주 다음에 펼쳐지는 1000m인데요. 이번 경주는 강백호 현장 승부처로 한번 공략을 합니다. 자, 어차피 현장에서는 1번 정조의 꿈과 외곽의 12번 활용, 한 마리는 선행권, 한 마리는 추인마.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경주는 999를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게 선행해서 끝나기도 그렇고, 선행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선이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겠고, 오히려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에 한 발을 쓰는 마필이 더 훨씬 유리한 그런 경주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백호가 좀 욕먹을 각오로 이번 경주는 한번 고배당까지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렇게 제가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데요. 아마도 현장에서는 인기 거의 10위권으로 팔릴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훈련도 아주 가볍게 하면서 좀 그런 마필이 하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번 경주는 빨갱이 배당에서 쉽게 끝날 경주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2마리 중에서 순발력이 좋은 마필도 있지만 뚝심이 좋은 마필도 있습니다. 1000m가 추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999 터질 때 어떤 경주에서 터졌죠? 1000m에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5경주 거두절미하고요. 현장에서 고배당까지 한번 노리면서 현장 승부처로 때려버리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고요. 이번 경주는 2번 와칸타, 12번 버닝스타가 두 마리가 거리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은 뭐 5등급에서 꾸준히 1600도 뛰어봤던 마필인데 한결같이 1600에서 결정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리적인 경험이 없는 두 마리 마필이 현장에서 인기를 모으는데요. 안쪽에 이번 와칸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승급전에 좀 못내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 자, 이번엔 게이트 2점이 좋아서 안쪽에 2번 와칸타와 5번 파워 원더풀 두 마리가 일단 앞선 전개를 나갈 수 있는 마필인데요. 자, 서승훈 등짝의 훈련 상태도 좋은 2번 와칸타. 자, 5번 파워 원더풀 같은 경우는 2번과 5번이 레이스 전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일단 발도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최근에 1300, 1600에서 입상에 실패를 하고 있지만 충분히 직전보다는 더 뛰어줄 수 있는 걸음이고요. 이 마필은 직전에 최외곽 게이트 2번 와칸테한테는 졌습니다. 사실 한 10마신 가까이, 한 8마신 가까이 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12번 게이트였고 또 3, 4코너 구간에서 안쪽에 발 빠른 마필들이 있어서 시종 외곽을 돌면서 끝걸음이 무뎌졌지만 이번엔 등짝을 유연명 등짝으로 바꿨기 때문에 아마도 먼저 2번 와칸타보다 앞선에 나간다라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배당권 마필 하나 11번 매력덩어리라는 마필. 마명은 참 멋지죠. 매력덩어리. 그런데 뭐 70번을 넘게 뛰었습니다. 자, 사실 뭐 큰 능력은 없는 마필이고 종발 라스트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이 마필은 12월 8일 날 김호수가 타고 마지막 역습을 한번 노렸는데 좀 한 발이 부족했고 또 그러자 직전 경주에는 시정 뒤에서 광 팔다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안 팔리죠. 자, 하지만 이 마필은 분명 1600 해볼 만한 상대들이기 때문에 김호수가 이빠이만 밀어붙인다면 자, 11번 매력덩어리까지 배당 마필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놓고 때리는 마필은 12번 버닝스타. 최근 들어서 꾸준히 자기 걸음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마필은 전형적으로 선행권 마필은 아닙니다. 따라가는 전개 속에 라스트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다실바 기수가 기승한 가운데 킹 브라더라는 마필을 자, 병합으로 이끌면서 걸음은 상당히 좋다. 어차피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12번 버닝스타가 외선에서 한샘 마필답게 곱게 2반매를 따라가는 전개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12번, 2번 일단 한 방이고요. 12번 놓고 5번과 11번 막권을 추천드리면서 이경주 12번을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자, 이번 경주는 2번 히든삭스, 1번 슈룹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고 그 틈새를 뭐 9번 JS 군주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저는 2번 히든삭스는 직전에 외곽 게이트였죠. 자, 그러면서 좀 아쉽게 선입전개 속에 한 발이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에 2점이 좋기 때문에 뭐 선행권 마필들은 몇 발이 있지만은 자, 2번 히든삭스는 와야 될 마필이다. 자, 안쪽에 1번 슈룸 역시도 최근에 결정력이 부족하죠. 자, 하지만 이번에는 오랜만에 게이트도 1번 게이트입니다. 또 훈련 상태도 이상은 없이 이 마필 진짜 많이 노렸죠, 제가. 자, 2번 1번 슈룸 2번 1번이 일단 원짝 막권이고요. 9번 JS 군주는 원래 직전 경주에 1700m를 나올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거리를 줄여 나왔는데 일단 저는 9번 JS 군주는 분명히 힘이 더 차야 된다. 레이스는 앞에 나가서 이끌어 나가겠지만 잘못하면 무너질 공산이 크다. 잘라냅니다.
자, 여기서 배당을 노려보는 마필은 바로 8번 빅투더빅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김용근이가 타고 중위권 3코너까지는 잘 붙었습니다. 그런데 3, 4코너에서 외곽을 아주 동영상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크게 돌면서 마지막 라스트 탄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번에 김용근 기수가 지난주부터 강약 조절을 잘했고 이게 발주만 잘 나와서 3, 4코너 직전처럼 그렇게 꼬이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마필이고요. 자, 여기에 11번 문학스카이. 이것도 말이 좋아졌는데 또 너무 외곽이고 올라오기다 못 올라올 수 있다. 4번 대군 피닉스도 직전 정도의 걸음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말을 너무 못 타서 이 다비드가 자 4번 대군 피닉스도 요번에 훈련 상태는 상당히 좋고 빠른 구벗이 걸음은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고 전개가 또 좋습니다. 4번 대군 피닉스 같은 경우는 바로 2반매 뭐 2선 전개 바닥에서 오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도 다른 놈보다도 2번 히든 삭스를 놓고 2번 1번 일단 깜빡이 막건입니다. 2번 1번 생 깜빡이에다가 대고 다른 거 떠드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2번 1번이 원틀 막건이고요. 자 배당을 내줄 수 있는 8번과 4번 마필은 꼭 배팅권에 안고 가셔라.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갑니다. 자, 부산 3경주는 강백호가 준비한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2번 스키터, 3번 리턴 오브 더 섭서디라는 마필과 자 9번 말리스타까지 인기를 나눠 가지는데 이번 경주는 두 마리 마필, 인기도의 2위 3위권 마필이 바로 3번 리턴 오브 더 섭서디와 9번 말리스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마리가 모두 레이팅이 50점으로 목까지 차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마필은 부담 중량이 무려 57kg, 등짐이 상당히 무거운 등짐을 짊어지고 뛸 마필입니다. 자, 안쪽에 2번 스키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최선을 다하고 깝대기를 베꼈던 마필인데 이 마필 역시도 발은 빠르지만 마체가 얇기 때문에 주폭감이 좀 좁다라는 겁니다. 자, 2번, 3번, 9번 인기마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인기마를 모조리 뒤로 하고 때릴 겁니다. 자, 직전 경주에 말을 타는지 소새끼를 타는지 이상한 말머리를 보였던 마필을 놓고 한번 현장에서 인기 5위권 밖으로 밀려 있습니다. 강백호가 놓고 때리는 마필. 자, 현장에서 넉넉한 중배당까지 노리는 만큼 부산 3경주 현장 승부처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는 1600m. 자, 이번 경주는 6번 초인강자가 강력히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 맞습니다. 지난달에 부산에 내려가서 브리더스컵 대상경주에 임기현 기수가 출발 후 300m에서 다른 마필에 방해를 주고 기승정지 4위를 먹었습니다. 푹 쉬었죠. 그런데 참 웃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임기현 기수가 부산에 가서 말만 타면 매번 기승정지를 먹더라고요. 그거 희한하지? 재결위원회 뭐가 찍혔나? 그렇게 4일까지 줄 방해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4일 먹었습니다. 뚜껑 열렸지 뭐.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 5번 초인강자. 자, 라온 윌리엄스 4등급 마필을 여유 있게 따돌리는 마필의 걸음이고요. 자, 일단 6번 다른 놈보다도 6번 초인강자는 왔죠. 후차권이 문제입니다. 이 금화 에쿠미가 57kg거든요. 근데 라스트 탄력은 또 좋습니다. 근데 이게 거리가 1600이라는 겁니다. 또 거기에 부담 중량 57kg.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 못 뛴 이유가 전 구간을 좌구보로만 뗐습니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실전에서 뛸 때 발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 코너 구간을 돌 때마다 한 번씩 발을 바꾸고 또 직선 구간에서도 결승선 200m 지점부터 왜 직선에서 기수들이 막 이러죠. 빨래짓 하듯이. 이게 왜 말에 고삐를 잡고 이러냐면은 이 재갈을 다시 물리기 위해서 이 재갈을 다시 물었을 경우에는 발을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직선주로에서 이렇게 빨래질을 하면서 채찍을 대는 겁니다. 재갈을 제대로 물으라고. 자, 그런데 직전 경주에 이 마필은 뒷다리를 벌리고 늦었습니다. 발주도. 자, 그러면서 전 구간을 직선 구간에서 좌구보로만 뛰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번에 57km 달고 또 좌구보로만 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레이스도 또 1600에 빠른데. 자, 그래서 저는 6번, 5번 가능성은 있지만은 오히려 이번 경주는
3번 원더풀 마리아라는 마필. 편성은 강합니다. 자, 하지만 일단 앞선에도 나갈 수 있고요. 자, 2번 러브레이스. 직전에 훈련 상태 너무 좋았는데 완전 개망신 당했죠, 제가. 자, 그러자 50조에서 문정균이를 갖다 다 태웠습니다. 자, 일단은 뭐 2번 러브레이스도 전개가 상당히 좋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뭐 4번 스트롱 황룡은 직전에 뭐 한번 한구라 제대로 뭐 열심히 타면서 했는데, 오히려 이번 경주는 라스트 탄력이 견주어 볼 만한 마필은 바로 8번 정상만세인데 직전에 최외곽 게이트에서 시종 따라가다 끝걸음은 좋았습니다만도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는 5번, 8번이 같은 라인 중후미권 전개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전개입니다. 그래도 뭐 5번 에크미가 조금 더 앞에는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강축에 저배당이 있다 없다. 이게 지금 레이팅 50점에 부담 중량 57kg에 3착만 돼도 승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경주를 펼칠지. 자,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갑시다. 자, 6번, 3번 쪽으로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6번 놓고 2번과 8번 쪽으로 강축에 저배당 있다 없다 한번 우리 확인해 보자고요. 제가 봤을 때 잘못하면 없을 것 같아서 자, 6번, 3번에 2번, 8번까지 추천드리면서 7경주 정리합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고요. 이번 경주는 5번 대망의 길이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으겠고, 자, 그 뒤를 이어서 6번 석세스 파티, 2번 파이널 드림, 뭐 1번 티아라 위너,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나눠 가지는데 일단 5번 대망의 길은 데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포위평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처럼 그렇게 수월하게 선행을 나갈 수가 있을까요? 안쪽에 발빠른 2번 파이널 드림이라는 발빠른 마필이 있고 또 더군다나 6번 석세스 파티도 발이 느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승급 전에 조금은 검증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등짝도 송경훈 기수. 뭐 부산에서는 약간의 중견급 기수인데도 그렇게 기승수를 눈에 띄게 좋은 경주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5번 대망의 길은 승급전이라도 뭐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기 때문에 5번 대망의를 안고 갑니다. 자, 안쪽에 2번 게이트는 파이널 드림은 오로지 선행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눈썹이 휘날리도록 앞장을 까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자, 이번엔 경주거리가 12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버틴다에 한 표를 던져주도록 하겠고요. 자, 배당권 마필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4번 신비한 여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이 마필은 최근 들어서 결정타가 좀 부족한 마필입니다. 하지만 직선주로 라스트 탄력이 상당히 좋고 그래도 이 마필은 11월 10일 날 대상 경주까지도 출전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최은경 기수. 자, 이렇게 안 팔리고 될 듯 말 듯한 마필 최은경 기수 열심히 몰아내죠. 자, 4번 게이트에 있는 신비한 연인까지 추천드립니다. 자, 놓고 때리는 마필은 강백호는 6번 석세스 파티라는 마필입니다. 자, 상당히 체격 조건이 좋은 피스롤즈의 자마인데 뭐 큰 질병 없이 외부로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휴양을 갔다 온 이후에 국산 3등급 그러니까 5경주의 인기마입니다. 3등급 1600에 우승을 한 마필인데 그 녀석과 병합훈련을 하는데 말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1200 정도는 충분히 한번 이번 경주 기대치를 가보자 볼 수 있다. 자, 오히려 송경훈이를 믿고 배팅을 할래? 최시대를 믿고 배팅을 할래? 둘 다 못 믿는다고요? 그러면 저는 6번 석세스 파티를 배팅권에 축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6번, 5번이 원장입니다. 뭐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5번 대망의 길이 부러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면 2번 파이널 드림과 4번 신비한 드림, 신비한 연인까지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6 놓고 5번, 2번, 4번 추천드리면서 4경주 정리합니다. 자, 8경주는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인데 5번 정상백호, 백호입니다. 부담 중에 3kg 늘었고 1700이라도 거리가 늘었다 하더라도 더 뛰어줄 마필이고 자, 10번 불굴의 러너. 직전에 게이트 2점이 상당히 좋았는데 결정타 부족을 보이면서 오죽하면은 7번 참 진짜 어이가 없는 7번 선스타트한테 잡힐까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5번, 10번이 깜빡이로 팔리는 순간 강백호가 이번 경주 한번 노려볼 마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3번 천년의 빛까지 현장에서 약간의 분위기에 업이 돼서
팔리는 마필인데 이 천년의 비라는 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상당히 말이 흥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폭주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경마장에서 그러죠. 야, 아나짜리가 뭐야? 일본 말인데 배당마가 뭐야? 배당마 놓고 때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차피 빨갱이 배당에 쩔쩔매지 마시고 자,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만 강백호가 어떤 놈을 놓고 고배당까지 한번 노리는지 자, 현장 승부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 1800m입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 8번 삼성도끼를 비롯해서 안쪽에 5번 기적의 적토마, 2번 대지챔프, 1번 닥터시크까지 인기를 나눠가집니다. 자, 우선적으로 8번 삼성도끼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상승세를 걷고 있죠. 이번에 승급전이지만 거리적인 1800m에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놓고 본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세다. 말이 강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담 중량도 줄었고 다만 등짝이 조금 덜덜한 프랑스와 기수입니다. 자, 하지만 마필의 능력을 믿고 최근 두 번 다 오마신 여유승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8번 삼성도끼 승급전 상대는 강해졌지만 한 번 더 대가리를 놓자. 자, 5번 기적의 적토마가 상대적으로 57kg의 높아진 부담 중량을 짊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이 마필은 11월 17일 날도 1600m에서 6kg를 부담 중량을 극복을 해봤던 마필이고 자, 그렇다면 힘이 좋은 유연명 기수가 기승을 했고 초반부터 강공승부를 던질 수 있는 자 5번 기적의 적토마. 이번 경주는 2번 대지챔프가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안쪽에 1번 닥터시크가 더 센 말로 알고 있다. 다만 부담 중량이 높고 최근에 결정타 부족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도 이번에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에 출발하면서 착지불량과 함께 다른 마필이 좀 부딪혔는데 1번 게이트 2점으로 밀어붙인다면 충분히 1번 닥터시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4번 사키사키라는 마필. 자, 이거 왜 못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현등급, 3등급에서는 통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기본 순발력도 갖추고 있고 뚝심도 갖추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는 김태경 기수가 기승을 해서 시종 3, 4코너를 밖으로 돌고 생지랄병을 해놨습니다. 자, 이번에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이 좀 있지만 이 4번 사키사키도 초반 스타트가 그렇게 느린 마필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 바닥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좀 덜 팔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번 대지챔프는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늘어났고 이 마필은 체구가 워낙 큽니다. 500 거의 75kg가 나가기 때문에 자칫 경합을 한다면 힘 소진이 좀 빨리 체력이 소모가 될 수 있는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4번 사키사키를 추천드리면서 8번, 5번 주력 원틀 막건으로 추천드리겠고요. 8 놓고 1번, 4번 막건을 추천드리면서 5경주 정리합니다. 자, 9경주는 8경주에 먹은 자금을 한번 여기다 갖다 한번 때려봅시다. 자, 어차피 5번 디터미네이션. 자, 이 마필은 아까 몇 경주죠? 8경주? 7경주. 이 초인 강자. 그 녀석한테 지난달 12월 1일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 임기원이가 초인 강자를 타고 출발 후 300m에서 이 녀석에 방해를 줬어요. 그때 방해를 안 받았으면 제가 봤을 때는 룰러블레이드의 KN 로드가 아니라 디터미네이션이 입상을 하지 않았겠냐. 자꾸 떠들어봤자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자, 5번 디터미네이션. 그냥 두 발 깽깽이 발로 와도 왔다. 이 녀석을 놓고 때리는데요. 자, 현장에서 팔리는 마필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최근보다는 분명 컨디션이 다운된 마필이 있습니다. 자, 숨도 안 쉬고 그 녀석을 잘라내고 때린다면 먹을 건 있습니다. 그래서 자, 5번 디터미네이션에서 아주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인기만은 하나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되지. 이번 경주 5번 디터미네이션 넣고 현장에 팔리는 2번 청계성, 10번 스마트블러 이거 다 때려서 돈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잘라야지. 5번을 놓고 강백호가 어떻게 자르고 때리는지 현장 승부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 경주거리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4번 다이나믹 스타와 7번 돌아온 포경선 8번 굿캐스팅이라는 마필이 인기를 모으는데요. 사실 이번 경주는 1400m에 강점을 지닌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4번 다이나믹 스타가 직전처럼 마지막 멋진 추입력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자, 7번 도랑우 포경선이 과연 59.5km를 달고 마명처럼 멋진 걸음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자, 8번 굿 캐스팅은 거리가 줄었다고 무조건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일까요? 자, 그래서 강백호가 인기마 3마리를 모두 뒤로 돌리고 때릴 마필을 한 놈 잡아놨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빨갱이 배당 아닙니다. 자, 남들은 빨갱이 배당을 사든지 말든지 강백호는 현장에서 마감 10분 전 인기 5위권 내지는 7, 8위권으로 밀려있는 배당마를 놓고 현장에서 멋진 6경주 승부처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2000m 1등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단초란 8마리, 원래 10마리가 출전 등록을 했었는데 8마리만 출전을 해서 2000m 장거리로 펼쳐지죠. 자, 작년도 그랑프리 대상 경주 12월 8일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문학치프의 샵노커 30.9배. 참 제가 미친놈입니다. 방송에서 문학치프 놓고 샵노커 꼭 때려야 된다. 직전에 대상 경주 국제신문배에서 태종이가 타고 멋같이 탄 거다 이렇게 해놓고도 현장에서는 더 배당 노린다고 뭐 지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2번 샵노커 60kg 안 된다고 보십니까? 부러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안 부러진다고 봅니다. 자, 왜냐? 나머지 마필들이 그나마 5번 티즈 플랜을 제외하고는 공백도 있고 그렇다고 뭐 장상 카우보이가 센 놈입니까? 자, 2번 샵노커 멀로 기수가 정성을 다해서 훈련을 했고 대가리 놓고 갑니다. 자, 5번 티즈 플랜 이 말은 멀로의 자가용이었죠. 근데 직전 경주에 제가 티즈 플랜의 장상 카우보이 10.6배 뭐 때려 먹었는데 자, 그때 당시 울트라 로켓도 빼고 썬라이팅까지 때렸었는데 자, 이번 경주는 뭐 레이스 전개도 상당히 일단 선행을 나갈 수 있겠고 뭐 라이언록은 일단 발은 빠른데 이 말은 대가리가 쳐 높아서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말 같지도 않고 자, 2번 5번이 일단 한방 막권입니다. 2번 5번. 자, 그나마 그 틈새를 노려볼 마필은 바로 1번 장상 카우보이 정도인데 자, 2000m 조상범위에서 임기원이로 바뀌었다. 조금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왜 이 조상범위가 잘 타던 말을 갖다가 바꿨을까? 오히려 4번 로드 위너라는 마필. 이 마필이 21조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적을 하고 8조에 가서 큰 질병은 없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봄이죠. 그때 당시 상당히 좀 안으로 기대는 악벽기가 좀 생겼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병화훈련 시 걸음도 좋고 자, 4번 로드 위너. 자, 여기서 뭐 3마리 다 때려가지고는 답이 없죠. 아니 2번 5번 때리고 2 놓고 1번 4번 때리면 7번 울트라 로켓. 아, 상범이가 이거 타니까 저는 뭐 이거 들어올 때까지 틀릴 겁니다. 울트라 로켓은 뭐 다 때려서는 답이 없죠. 그래서 저는 딱 2방 맞건만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2번 5번 샵노커의 티즈 플랜 한 방 때려놓고 자, 4번 로드 위너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2번 5번에 4번 딱 2방 맞건으로 정리하면서 11경주로 갑니다. 자, 11경주 1400m는 강백호의 현장 마지막 끝장 승부처 8번 짱콩 거기에 4번 대군천하. 제가 짱콩의 대군천하를 직전 경주 주력으로 때렸거든요. 근데 그때 와서 7번 33 빅토리가 깨면서 94.7배. 33 빅토리를 한 구멍 더 넣을까 말까 하다가 뺐더니 또 그게 깨버리더라고요. 자, 이번에 짱콩이 몇 킬로입니까? 57.5킬로입니다. 이마필이 57.5킬로 달아봤나요? 1400에? 자, 뒤로 하고 자, 이번 경주는 아마도 현장에서 조금 인기도에 밀려있는 마필이 있는데 그 녀석이 레이스 전개도 상당히 유리하고 자, 직전에 아쉬움을 만회 나서기 위해서 아주 승부조교로 똘똘 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에 상관없이 마지막 경주는 꼭 적중을 만들어내 드려야죠. 그래야 또 집에 돌아가시는 길 발걸음도 가볍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최저 배당, 빨갱이 배당을 좀 뒤로 하고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먹을 게 있겠고 만약에 8번 짱콩이 부러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좀 고배당까지도 노릴 겁니다. 자, 그래서 11경주 빨갱이 저배당은 너나만이 사시고요. 자, 우리는 넉넉한 중배당까지 때려서 11경주 끝장 승부처 현장에서 멋진 적중을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0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독수 꾹꾹 한번 좀 밉더라도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강백호는 현장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